생명의 상륙이 시작되기 전인 약 4억 5천만 년 전의 지구입니다. 당시 적도 지역엔 3개의 작은 대륙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이에 펼쳐진 바다야말로 상륙과 관련된 얘기의 무대입니다. 이아페투스로 불리는 이 바다는 대륙에 둘러싸인 얕은 바다였습니다. 햇빛이 풍부한 이 바다는 당시의 생물에겐 낙원이나 다름없었죠. 산호초가 끝없이 이어지고 다양한 생물이 그 틈에서 헤엄쳤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 품 같은 바다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즈음 우리의 선조는 아란다스피스란 물고기였습니다. 4억 5천만 년 전 척추를 지닌 가장 오래된 물고기입니다. 길이는 약 20cm. 지느러미가 없어서 헤엄치기 불편했죠. 털 속의 미생물을 빨아들여 먹는 온순한 생물로 여겨집니다. 풍부한 바다의 소멸. 지구 내부가 수천 도의 고온이었고 그 높은 열 때문에 내부에선 느린 대류가 일어났는데 이 대류에 의해 표면에 있는 대륙은 쉬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 대륙 이동이 이아페투스 해의 이변을 일으킵니다. 다가오는 대륙에 에워싸인 바다는 거듭되는 대규모 지각 변동에 휩싸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산호 대부분은 전멸했습니다. 물고기는 설령 도망쳤더라도 산호처럼 소중한 서식지를 잃고 맙니다. 대륙의 이동 속도는 연간 수 센티미터. 하지만 수천만 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에워싸인 바다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산호초가 펼쳐졌던 해저는 육지로 들어올려집니다. 약 4억 년 전까지 이아페투스해는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세 개의 대륙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삼엽충과 물고기가 사는 산호초는 대륙 주변에만 남게 됩니다. 간신히 남아있던 산호초엔 당연히 약육강식의 투쟁이 격렬해집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바다에서 생존 경쟁에 살아남은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그 물고기는 강력한 턱을 지닌 판피류로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판피류는 현재의 어느 물고기와도 다른 기묘한 골격을 지녔습니다. 상반신은 갑옷처럼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었죠. 그리고 입엔 이 대신 뼈로 된 판을 지녀서 가위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판피류는 강력한 턱과 갑각을 무기로 얕은 바다 곳곳에 적응하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진화할 수 없었던 우리의 선조는 온순한 아란다스피스로부터 6천만 년 후 유스테놉테론이란 물고기로 진화합니다. 유스테놉테론은 지느러미를 지녀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바다에서 경쟁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4억 년 전) 대륙은 이아페투스해의 소멸 후에도 계속 이동했습니다. 대륙들의 충돌 현장은 양쪽으로부터 밀려서 점차 부풀어 올랐습니다. 충돌 현장은 4천만 년에 걸쳐 융기하며 거대한 산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레도니아 산맥으로 불리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거대한 산맥의 탄생은 구름의 흐름을 가로막아
비탈면에 대량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비가 모여서 산기슭을 흐르는 강으로 성장해 갑니다. 대륙 내부에 거대한 강이라는 새로운 민물의 세계가 탄생합니다. 대륙 주변의 얕은 바다에서 격렬하게 생존 경쟁을 하던 물고기는 바다에 연결된 거대한 강을 귀중한 피난처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이로울 게 없는 가뭄을 겪고 비가 오면 넘쳐난 물로 탕류에 휩싸여서 탄생 직후의 담수역은 아직 물고기를 끌어들일 수 없는 변동이 심한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3억 7천만 년 전에 탄생한 지구 최초의 나무입니다. 아키옵테리스는 현재 침엽수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초로 두툼한 줄기를 획득한 수목입니다. 아키옵테리스는 뿌리를 땅속 깊숙이 펼쳐서 토양을 안정시켰고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는 줄기를 지녔습니다. 크기는 최대 20m까지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던 지면은 나무 그늘로 덮이고 숲 사이엔 호수나 늪지대도 생겨서 수중 생물에겐 새로운 서식지가 차례대로 태어납니다. 유스테놉테론이 바다를 벗어나 민물 세계로 진출한 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잎이 떨어지면 물고기에겐 물속이 귀중한 영양원이 됐습니다. 아키옵테리스의 잎은 세균에 의해 분해돼서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의 먹이로 이용됐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풍성한 담수역에서 물고기들은 다양한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키옵테리스 숲의 탄생은 바다를 벗어난 불리한 입장의 물고기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민물 세계로 진출한 우리의 선조에겐 아키옵테리스는 바로 은인 같은 나무였습니다.